영화 대 영화 시리즈 1탄입니다. 좀비 영화입니다. 오리지널은 시체들의 새벽이고요. 리메이크작은 새벽의 저주입니다. 시체들의 새벽은 1978년 작품입니다. 감독은 조지 로메로인데 좀비 전문 감독입니다. 만든 좀비 영화들 다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시체들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영화 줄거리를 스샷으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엉망진창이 된 방송국입니다. 게스트로 출연한 박사와 진행자 간의 언쟁이 오고 가고 여기엔 방송국 직원 프렌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좀비에 대한 경고에 혼란스러운 프렌입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는 스티븐입니다. 헬기 조종사이자 남편이죠. 그는 그녀에게 이곳을 벗어나자며 탈출을 강요합니다. 한편 빈민가의 한 건물을 진압하려는 경찰 특공대 스와팀. 주인공 로저는 스와팀의 대원입니다. 이제는 건물 내부 소탕 작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간 반 좀비 반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미친 대원이 한 명 있는데요. 인간이고 좀비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이는데 보다 못한 로저는 그를 힘겹게 제지해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방독면을 쓴 대원은 광기에 빠져 살인 중독에 맞들인 미친 대원을 쏴 죽이고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좀비들. 경험해보지 못한 잔인하고 기형적인 인간의 존재에 큰 공포감을 느낀 로저. 그의 앞에 미친 대원을 쏴 죽인 대원이 나타나서 방독면을 벗는데 주인공 피터입니다. 조종사 스티븐의 친구이기도 한 로저는 준비된 헬기가 있으니 지옥 같은 도시를 탈출하자고 피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방송국 직원 프랭과 조종사이자 남편 스티븐은 무단으로 탈영한 피터, 로저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도시를 탈출합니다. 그렇게 이동 중에 꽤 외진 곳에 쇼핑센터를 발견하고 건물 옥상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곳 쇼핑센터 또한 여전히 좀비들로 바글바글거리고 있었죠. 일단 연료 부족도 걱정해야 하고 지친 이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네 사람도 인간인지라 물질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결국 의식주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곳 쇼핑센터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쇼핑센터 내부에 있는 좀비들인데 그 해결책으로 정문을 트럭으로 봉쇄하고 쇼핑센터 안에 좀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로저가 결국 좀비에게 물리게 됩니다. 트럭으로 정문을 막는 과정에서 공포감이 무덤덤해지고 경계심이 풀려 방심한 겁니다. 마침내 피터와 스티븐은 정문을 모두 닫고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내부의 좀비들을 다 소탕하고 시체들을 대형 냉동창고에 넣어 마무리를 짓게 되죠. 드디어 자해가 왔습니다. 네 사람은 자본주의의 산물인 쇼핑센터를 통째로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들은 즐거운 공짜 쇼핑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로저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을 지켜주는 피터는 생을 마감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로저가 없는 세 사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쇼핑센터에서 나름의 풍족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폭주족 무리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막아놓은 트럭을 이동하고 정문을 개방해 폭주족들이 난입해 옵니다. 동시에 좀비들도 덩달아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오고 장난으로 일삼는 폭주족들의 사냥 대상이 됩니다.
피터는 무전을 주고받으며 대응을 해보자고 하지만 스티브는 폭주족들이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 끝내 참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의 위치가 발각되어 총알 세례를 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죠. 요리조리 통풍로를 이용해서 반격을 시도하며 폭주족들을 한 명씩 사살하는 피터. 반면에 스티브는 숨어 있다가 폭주족의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이후 좀비들에게 물어뜯기고 말죠. 그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터는 스티븐이 물린 것을 직감하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은 폭주족들은 좀비들에게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며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침내 좀비로 변한 스티븐, 그는 변하기 전의 기억을 살려 좀비들을 몰고 피신처로 향합니다. 평화롭던 삶도 막을 내리게 된 이곳을 떠나야 하는 피터와 프렌. 그러나 피터는 프렌에게 혼자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스티븐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데요. 피터는 한 방의 헤드샷으로 스티븐을 보냅니다. 이어서 몰려 들어오는 좀비들. 프렌을 옥상으로 올려보내는 피터. 다른 방에 남아 자살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떠나지 못하고 피터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피터는 프렌의 마음을 알았는지 결심을 바꾸고 좀비들로 가득 찬 피신처와 옥상에서 하나씩 해치우고 헬기에 올라탑니다. 그리하여 피터와 프렌은 헬기를 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자, 리메이크 작품인 새벽의 저주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2005년 작품입니다. 감독은 잭 스나이더이고 데뷔작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감독으로 정말 훌륭하게 리메이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새벽 간호사 애나는 느닷없이 나타난 옆집 소녀에게 남편이 물어뜯겨 죽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슬퍼하거나 놀랄 틈도 없이 죽었던 남편은 다시 되살아나 애나를 공격하고 애나는 급히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 케네스를 만나게 되고 함께 동행을 하는데 도중에 낯선 사람 3명을 만나 쇼핑몰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2층에서 경비원 3명과 맞닥뜨리고 이들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티격태격하면서 쇼핑몰 맞은편 총포상 앤디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트럭이 쇼핑몰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생존자들을 무사히 들여보내는데 성공하게 되고 캐릭터들이 왕창 늘어납니다. 여기서 죽음 직전의 뚱뚱한 여성을 통해 물리면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물려서 진행이 늦은 또 한 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은 쇼핑몰에서 나름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집니다. 다들 딱히 할 것도 없으니 쇼핑몰 안에서 온갖 물건들을 꺼내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중 정전이 발생해서 비상 발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는데 또 하나의 캐릭터가 추가되고 경비원 1명은 좀비에게 물려서 죽고 나머지는 가까스로 도망친 다음 좀비들을 불태워 죽이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한편 안드레의 임신한 아내 루다는 막 쇼핑몰에 왔을 때 상처를 입었는데 느린 속도로 감염이 진행되어 사망했다가 다시 좀비로 부활하죠. 남편 안드레는 아이라도 낳게 하는데 루다를 보러 왔던 여성 노마가 그걸 보고 기겁하면서 루다를 쏴 죽이고 안드레와 총격전을 벌이면서 둘 다 사망합니다. 이후 일행들이 달려와 사태를 보고 감염된 채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겁을 하죠. 결국 아기도 애나가 쏴서 사살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기도 안 들어오는 쇼핑몰에서 지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남성 스티브의 요트를 타고 외딴 섬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착장까지 가기 위해 대형 트럭 2대를 튼실하게 개조하기로 합니다. 생존자들은 개미 떼처럼 바글거리는 좀비들을 뚫고 나가려다가 막히는데요. CJ가 떼거지 좀비들 한가운데에 가스통을 집어던지고는 샷건으로 폭파시켜 좀비 떼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쇼핑몰에서 빠져나오는데 케네스가 트럭 뒷공무니에 좀비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자신이 해결하겠다던 노인 글렌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전기톱으로 여성 모니카의 어깨를 갈라버리는데요. 온 사방으로 피가 튀기면서 케네스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차량은 옆으로 전복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혼자 트럭에서 빠져나오다 좀비에게 당하고요. 다른 일행들이 도착하고 좀비로 변한 스티브는 애나가 보내버립니다. 애나가 스티브의 몸을 뒤지는데 그 순간 떼거지 좀비들이 몰려오고 애나는 비사이로 막 가는 몸놀림으로 마이클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트럭에 올라탑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는 트럭. 그런데 CJ가 빠르게 쫓아오는 좀비 떼들로 인해 미처 트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또 한 번 좀비들을 쓸어버립니다. 폭발 충격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이 요트에 올라타는 남은 생존자들. 이제 마이클은 애나에게 이별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도시에서 마이클이 애나를 구해주다가 물려버린 거죠. 결국 케네스, 테리, 니콜, 애나만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서고 마이클은 그걸 바라보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